오늘장 마감됐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중요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내일장 준비까지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좀 아쉽습니다. 한마디 표현 어떻게 해주실까요? 미국과의 커플링 강화로 정해봤습니다. 커플링 됐으면 바랄 때는 그렇지 못하더니 안 됐으면 싶으니까 또 커플링이 되면서 시장 또 야속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좀 따로 움직이다가 요즘 들어서 커플링이 강화되는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 미국장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아쉽죠. 미국은 사상 최대치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는 국내 지금 연초 이후에 생각해보면 3,200 뚫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약세의 모습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은 커플링 못 보여주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때 이제는 다시 커플링에 대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좀 더 약했죠. 국내 지수도 코스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장중 내내 장 종가까지도 더 약한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의 커플링 정도가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산업 의존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대표적으로 테이퍼링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들렸습니다. 이 공급망에 대해서 공급망 때문에 미국과의 커플링 정도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공급망이라는 게 미국과의 산업에 대한 의존도, 연관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산업적으로 이전에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좀 더 컸다라고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의 연관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과의 중요도, 예전에도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산업적으로도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들,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지금 미국과의 연관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 상당 부분이 미국과의 연관성이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커플링 정도가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매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장중에 줄어들지는 못하고요. 계속 늘어났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기관이 계속적으로 크다가 막판까지 외국인 거의 계속 늘어나면서 기관과 비슷한 금액의 매도 규모를 보여줬고, 매도 금액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5천억 대 이상, 5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 사실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하락은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줄 알았었는데 상당히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3,000선 당연히 아래로 왔고요, 코스닥도 1,000선 아래로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됐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커플링 정도가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플링이 강화되면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전일 시장에서 하락했던 게 리비안과 GM이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의 SDI, SK이노베이션 하락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도 기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운수 장비까지 금일 외국인이 5,500억 매도를 했는데요. 화학으로 1,400억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가 678억이거든요.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두 섹터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부분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좋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들은 조금씩은 사는 모습들 나오곤 있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한 종목, 대표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 통신주가 있었는데요. 이 배당 관련한 종목 중에 일부는 자금이 그래도 유입되는 섹터가 좀 있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거 보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사실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중요한 게 FOMC 좀 끝나고 나니까 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챙겨봐야 될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오늘 밤에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실적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움직일 때 이 커플링 정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23일 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PCE 물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테이퍼링이 가장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물가와 이 고용입니다. 물가가 우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2배를 늘리겠다. 내년 금리 인상을 3번 이상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물가입니다.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금 연말로 다가갈수록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온다. 그럼 정리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원래는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는 테이퍼링이 물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물가보다도 이 고용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날 발표가 되니까 23일은 좀 더 중요하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고용. 그러면 체크 포인트도 그 두 가지인가요? 네, 이번 한 주 우선은 동안의 뭐 체크 23일 포인트. 저 두 네. 가지는 뭐 당연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3일 날 최근에 미국과의 커플링 정도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 많이 강하게 나온다. 그럼 기술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기술주 미국에서 안 좋다. 그럼 국내 기술주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뭐 항상 미국 시장 중요하게 봐야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 커플링 정도가 늘어난 정도를 본다라면 미국 시장 좀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좋게 움직이면 국내 주식 시장도 좋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 여부 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로 갑니다. 배당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말까지 사실은 투자할 만한 이 좀 마음에 들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통신주가 대표적으로 좀 배당이 들어오면서 이벤트도 적고요.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을 받쳐주기 때문에 통신주들은 이런 배당 관련한 종목 보실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좀 확실한 종목들만 일부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좀 예민한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뭐 대표적인 게 MSCI 신규 편입 종목들 매수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당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들 좀 길게 보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이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좀 확실한 종목들 본다라면 배당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통신주들은 배당률이 굉장히 좋죠. 배당 수익률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밀렸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1%대의 고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가 얼어붙은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봉쇄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포인트에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을 다루지는 않고 계셔서 이 부분은 다소 좀 소멸된 이슈로 보시나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사실은 이게 오미크론 얘기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 관련한 이 얘기도 그렇고 확진자가 뭐 이 영국에서 몇몇 명이 나왔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바로 뭐 몇천 명 나오다가 몇만 명 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 이유를 어딘가에선 찾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이 결론적으로 나온 이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대한 하락은 연말로 갔을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산타랠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산타랠리 기대감은 있지만 이 연말로 갔을 때는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테이퍼링이 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 나왔고요.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금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된다가 아니라
자금을 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이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보수적인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가 뭐 더 많이 확산된다면 좀 더 빨리 줄어들겠지만 이 확산 여부에 상관없이 자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종목별로 선별하시면서 일부 종목으로 섹터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서 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략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총정리로 좀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12월은 물론 이제 12월 내내 좀 예민한 시장, 지난달도 그렇지만 예민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지금 거래일수 며칠 남지 않았지만 좀 더 확실한 종목 위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 위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종목 위주로 대응하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전략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다, 예민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수식어들이 붙는 요즘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수급 주체도 모호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2번씩, 3번씩 두드려보면서 확실한 종목으로만 대응 전략을 세우자. 이런 의견 주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봐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